대강 보실 수 있어. 자, 그래서 오늘은 16번 이렇게 보면 되겠네. 우와. 자, low productivity firm, 낮은 생산성 회사들, 얘네들은 종종 비로케이티드 위치에 있대. 산업들에서 어떤 산업이냐면 where 디맨드 수요가 정체되어 있거나 스태그는 밑에 있어 falling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결국 수요 자체가 거의 없고 정체되어 있거나 아니면 거의 없어서 떨어지거나 하는 그런 사양 산업이라고 하지. 그런 데에서 낮은 저생산성의 회사들이 뭐 위치하고 있다고 당연한 얘기 같아. 여기까지는. 근데 이건 부분적으로는 대이하라는 사실 때문이야.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원인이고 이게 결과인 거니까 인과관계가 된 거잖아. 그치? 사실 여기가 그 원인, 결과,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쳤을 때 인과관계는 항상 D가 중요하잖아. 내용상. 주제도 이거랑 이거랑 합쳐야 돼. 이거 not but 이렇게 또 나오기 때문에. 다시 볼게. 어떤 사실 때문이냐면 새로운 공장들이 don't need to be built. 이런 세워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지. 새로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뭐 표시를 해볼까? 그럼 그게 아니라 어떤 사실 때문이냐면 이거는 근데 또한 올소를 줬네? 나것이 아니라 나돈니 버들수로 가야 되나? 인간 또 인적 자원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다라고 했어.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나것이 아니라 두개 있으니까 나돈니 버들수로 가야겠다. 다시. 그러니까 낮은 생산성의 회사들은 저렇게 수요가 정체되고 또 수요가 떨어지는 그런 산업 분야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이유 자체는 첫 번째는 그럼 새로운 수요가 없으니까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공장 자체를 새로운 걸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생산성이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뭐 때문이냐면 인간들 문제라는 거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원래 빈칸으로 나왔던 거니까 그 뒤에 내용 이걸 다 보충 설명을 하긴 해야 되겠지. 됐어? 그러니까 나돈니 버들 쓰려는 걸 하면 돼. 그래서 주제문 자체는 얘보다는 이쪽에 강조를 넣어서 저생산성. 저생산성의 회사. 라고 하는 거는 수요가 정체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산업 분야에 속하게 되는데 그 이유 자체 이런 저생산성 회사가 수요가 정체되거나 떨어지는 그런 산업 분야에 속하는 그 이유 자체가 뭐 때문이냐면은 인적 자원이라고 하면 될 거야. 인적 자원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결국 그런 거다. 좀 키워드만 따서 가자면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뭐 우리가 여기서 휴먼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보통 인적 자원이란 말 자체를 이런 식으로 쓰잖아. 휴먼 리소스스 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난 사람들이 경쟁력 있는 인간들이 저기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생산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수요가 없어서도 그렇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산업이니까 이제 사양 산업인 거지. 사양 산업은 cannot be managed, 관리될 수가 없어요. 효율적으로, efficient하게, 뭐만큼? 성장하는 산업만큼.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성장하는 산업은 아무래도 투자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으니까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된다면 사양 산업군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돈도 없고 효율적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성장하는 산업은 끌어모아 똘똘한 영리한 스마트하고 공격적인 매니저, 즉 인적 자원을 끌어모으는데 얘네는 원하는 거야. 빠르게 어드밴스, 발전하기를, 승진이지? 걔네들 회사와 함께 크고 싶어요.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반면에 이런 사양 산업에서는
프로모션, 승진이죠. 우선 승진은 되게 드물다. few and far between이 거의 없고 그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다? 이해를 될 거란 말이에요. 그치. 사양산업 자체는 회사 자체가 성장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그냥 그만둬야 그 자리가 하나 비는 거잖아. 정체된 산업은. 그러니까 사실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그 대조의 연결사가 들어와도 됐을 뻔했어. 얘랑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주니까. 그지? 뭐 연결사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이해를 하자면 내용상. 그래서 지금 굵게 표시한 쪽은 다 사양산업 쪽만 지금 표시가 된 거야. 이게 인과관계로 나오긴 했지만 주제문은 이걸 합치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소재만 좀 쫓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좀 헷갈리긴 하지. 순서할 때는 갑자기 이제 스마트한 애들이 나왔잖아. 얘네들은 이제 잘난 애들이잖아. 브라이트한 애들. 얘들은 안 돼. 그래서 여기 위치가 가능한 게 대의가 가르치는 게 요거야. 사양산업. 이 대의는 얘네가 아니라고. 그 사양산업은 반드시 피해져야만 한다라는 걸 안다는 거지. 아, 그러면은 이게 요거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으니까 여기가 좀 애매합니다가 된 게 여기는 사양산업 중심으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 대조 전에 이 문장이 쨍뚱맞게 뭔가 성장하는 산업이 하나 들어오긴 했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를 붙여주기 위해서 요거 근거만 찾아놓으면 일단 될 것 같아. 저거는. 그래서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가 된 거야?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는 거지. 즉 이게 성장하는 산업과 사양 산업이 있으면 결국은 여기는 인력이 확보가 된다면 야 쉽게 표현을 많이 바꾸고 오긴 하지만 결국은 사양 산업 같은 경우는 인력 확보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서로 대조가 된 걸로 그렇게 된 거지 뭐. 결국 그 얘기야. 그래서 계속 보충 설명 나오는 거야. 인간 얘기 나오는 거야. 인적 자원의 문제. 누가 그 원했자 일자리를 원하겠냐. 거기서는 어떤 데냐면은 기본 문제가 결정을 하는 것인 그런 일자리. 누구를 해고해야 될지 매일매일. 자 오늘은 누가 나갈래? 이런 데 있잖아. 그리고 요 외에는 계속 요거 병렬을 되는 거겠지. 또 누가 이런 데를 원하겠냐 일자리. 새롭고 흥미진진한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투자가 없어. 사양산업 누가 이걸 원하겠니? 사양산업이니까. 그래서 이런 다잉 인더스트리 사양산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사 밖에 나가 있대. To protect 보호하려고 what they have 그들이 가진 것을. 즉 사양산업에서는 더 좋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거를 획득하기보다는 그게 사양산업의 특징이다가 된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은 빈칸을 놓고 인과관계이니까 뭐 이게 뭐 두 가지이지만 주제 파악은 돼야 될 거야.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주제하고 그 제목 두 개 정도는 형광펜 해서 한번 읽어보고 이해하면 되겠지? 뭐 사양산업이 어떤 가지고 있는 문제라든지 뭐 사람들이 왜 사양산업은 피하냐라든지 둘 다 갈 수는 있을 건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거든? 인적 자원의 문제야. 그럼 여기다 옆에다가 하나만 써놓으면은 여기다 인적 자원의 문제랑 하나 써놓으면 이거는 이 문제 자체가 인적 자원의 문제인 거잖아. 그냥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여기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사양산업 피한다는 거니까 사람이 꼭 들어가야 돼. 그 주제에서는. 오케이?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가 꼭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느낌이 뭐야? 여기 주제문은 전부 보충 설명이지만 이쪽에 뭐 계속 이어지는 열거 느낌으로 계속 줬으니까 그냥 같이 부연 설명을 계속 덧붙여 나가는 거니까 뭐 사실 인적 자원 관련된 거 무관한 문장으로 뭐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 저생산성 뭐 이런 거보다 결국 사양산업이라고 봐야 되겠네. 사양산업. 좀 더 크게 읽어야 돼. 사양산업, 인적 자원의 문제가 있다. 두 가지 키워드로 두 개를 꼭 들어가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됐어? 그래서 흐름은 이제 이렇게 내가 통으로 같은 거지만 내가 좀 쪼개긴 할 거야. 여기가 잘 붙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17번으로 가볼게요. 자, there is an important reason. 중요한 이유 있다. To attract pollinator. 폴리네이터는 꽃가루 바지, 즉 수분하는 매개체, 벌 같은 걸 얘기하지 주로. 폴리네이트가 수분하다, 꽃가루 바지 하다잖아.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얘는 우리가 이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여기 지금 단수를 썼으니까 얘가 선행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문법적인 걸 그래서 얘가 선행사구나. 그지? 그러니까 꽃가루 매개자를 끌어들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 has little to do with 관계가 없는 거야. 왜 이 자리가 little 대신에 have something to do with 하면 관계가 있다잖아. have much to do 있다면 관계가 많다고 이런 게 아니라 부정어니까 관계가 없어. 뭐하고? 걔네들 즉 꽃가루 매개자의 폴리네이션 서비스하고는 즉 수분, 꽃가루 바지하는 그런 역할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유가 있다. 좀 말은 복잡하지만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꿀벌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이유가 꿀벌이 제공하는 꽃가루 바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병렬은 지금 보면 요게 얼라투도 이거 색깔을 구분할까? 관계가 또 많다요. 얼라투드는 이렇게 색깔을 구분해왔다. 이렇게 병렬이 되는 거야. 뭐하고 그렇게 하면 이유가 이거잖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뭐하고 관련이 있대? 대비하라서 빈칸 나왔지. 그래서 원래 했던 걔네들 꽃가루 매개자가 푸드 체인 먹이 사실의 일부분이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꽃가루 매개자를 끌어들이는 이유라는 거지. 꽃가루 바지 자체 목적이 아니라 먹이 사슬의 일부. 주제는 사실 나오긴 한 거예요. 그지? 빈칸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여기 밑에 있지. 꽃가루 매개자 형광펜 이만큼만 할까? 먹이 사슬의 일부. 이거요. 그래서 생태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블라블라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먹이 사슬의 일부라는 거지. 꽃가루 매개자들이. 그래서 끌어당긴데 꽃이 무슨 얘기예요? 발전을 봐야지 뭐. 자연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다른 무언가를 먹어. In order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그치? 내가 살려면 먹어야 하잖아. 그래서 그 똑같은 곤충들 우리 꽃을 수분시켜주는 똑같은 곤충들도 또한 프레이어는 뭘 희생자 먹이로 삼고 먹고 사는 거야. 광범위한 해충을 먹이로 먹고 산대. 그러니까 이거 피드원 해도 되는 거지. 뭔가를 먹고 산다는 게 언을 쓰면 돼. 언이 있으면 이걸 먹고 사는 먹이 없으면 얘한테 먹이를 주는 거란 말이지. 아까 꽃가루 매개자인 곤충이 해충도 잡아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똑같은 곤충, 꽃가루 매개하는 애들이 도와줘. 걔네들은 해충 되겠지. keep under control과 통제를 하는 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는 꽃가루 매개자 자체가 결국은 해충이었던 천연적인 천적으로서 통제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지. 꽃가루 바지 외에도. 그러니까 이게 먹이 사슬의 일부라고 하는 걸로 해서 되게 포괄적으로 얘기한 거니까 사실 이거 가지고 잘 와닿진 않을 것 같아. 처음 봤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이것도 좀 헷갈려요. 여기서 얘네들은 뭐니? 이 잡아먹은 애들 얘기하는 거야. 해충 잡아먹은 곤충도 다시 이번에는 이게 뭐가 다르냐면 이거 다른 거잖아. 프레이포. 새나 개구리나 도마뱀의 또 먹이가 되기도 하는 거고. 즉 먹이 사슬이 완성이 된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먹이사슬을 생각하면 해충은 꽃가루 매개 자한테 먹히고 얘는 뭐 조류, 뭐 개구리, 도마뱀 좀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가 주인공인 얘가 이런 먹이사슬의 일원이다. 즉 먹이사슬의 일원이라는 얘기는 꼭 꽃가루 바지가 아니라도 요 전체 생태계가 돌아가게 하는 거잖아.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얘도 뭔가 먹어서 해충의 어떤 너무 과다한 번식을 줄일 수도 있지만 또 얘가 또 먹혀줘야지 또 사는 애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해충을 통제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게 해충이 얘네가 많이 없어져 얘네가 너무 차별하면 어떻게 돼? 해충 때문에 저 식물 같은 거 다 죽어버리고 뭐 이렇게 되잖아. 뭐 그런 상관가 있겠지. 좀 확장해서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예를 들어서 하니걸스 하니비가 아니라 이게 왜 새인데 이렇게 하는 새가 있나봐. 꽃가루 바지를 해주는 하니라고 해서 새 이름은 뭐지? 새 이름 따로 있진 않고 그러네. 하니니까 꿀이잖아. 꿀 먹는 새요. 이 새들은 근데 얘가 어떤 애들이냐면 우리 꽃을 수분을 시켜주는 거야. 뭐 하면서 피더 이거 하고 나한테 먹고 사는 거야. 그 꽃 안에 넥타가 이제 꿀 생각하면 돼. 과즙. 그래서 여기 요거는 이렇게 할까? 이거는 꽃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 나름 좀 복잡함이 있네. 대가 좀 나오네. 하여간 얘는 꿀 먹고 사는 새가 또한 곤충을 잡아먹어. 나무 껍데기 아래, 즉 해충 되겠지 뭐 저 위에 걸 생각하면 곤충도 먹는다고. 그리고 아마 자기들 자신은 먹히기도 하는 거죠. 프레이가 되기도 하는 거죠. 더 큰 새들은. 아까 딱 그거네. 꽃가루 먹이자 해충 먹어요. 더 큰 새들한테 먹이가 돼요. 즉 먹이 사슬 생태계의 일부분. 그 다음에 리저 이번에는 뭐 도마뱀. 밑에 있어? 뿌리 덮개에 있는 도마뱀은 먹는데 이번에는 역시 해충 먹어. 정원에 사는 방법이면. 또 먹히는 거지? 까치한테. 먹고 먹히는구만. 이게 다 정원이지. 중간 단계는 얘네들은 다 보면. 그러니까 이거랑 되게 비슷하네. 예시도 보면 여기서 꽃가루 매개자 이렇게 나오는 애 자체가 잡아먹기도 하지만 잡아먹히기도 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꽃가루 매개자는 먹이사슬의 일부로서 생태계에서 기여하는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기여를 한다. 그래서 핑크는 참 잘 낸 것 같아. 그래서 얘는 어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여기 세 가지가 다 똑같잖아. 꽃가루 매개자가 잡아먹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고 잡아먹기도 하고 먹히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뭐 요지 그래도 모르니까 요지는 뭐 기본으로 숙제 좀 돼야 되겠고 이런 거 좋지. 리틀 그런 거 안 된다 애들을. 오케이? 너띵하면도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니까 너띵하면도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제목보다는 요지로 이해를 좀 해보고 넘어가면 되겠다.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there has been a lot of interest. 많은 관심 있어 왔어. 어떤 아이디어에 관심이 있어 왔냐면 흥미가 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 보통 우리가 EQ라고 얘기하는. 그렇지? 그러니까 뭔가 감정적인 감성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왔는데 주제는 나온 것이 그럴까? 많은 사람들은 are not in touch with their emotion. 직역을 얘기를 해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감정과 함께 터치 안에 있지 않다는 게 감정하고 연결해서 안 됐다는 얘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감정을 건드릴 수 없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다라고 느낀대. 캔나신 거니까. 그들의 감정을 익스프레스. 표현을 할 수 없다라고 느낀대. 결국 자기들의 어떤 감정을 건드릴 수 없고, 즉 감정하고 뭔가 단절이 되어 있고, 그리고 감정 자체를 그러니까 표현하기도 어렵다. 뭔가 감정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가 봐. 흐름 자체로.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과는 모든 곳에서 명백하고 안 좋아. 이게 원래 카타스트로피라고 하는 명사의 형용사지? 명사에다 y 붙이면 되고 디제스터랑 같은 말이잖아. 쉬운 말은 디제스트로우스지. 뭐 재앙적인, 뭐 재난적인 이렇게 되지. 사람 안 좋다는 거죠. 굉장히 안 좋다는 얘기요. 그래서 뭐 해석에 맞추면 아나 여기를 깨닫지 못한다니까 어웨어로 그렇게 한번 그대로 갈 수 있을까 해석이 맞추자면 뭐 저런 의미가 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감정을 뭔가 연결을 하는데 즉 깨닫지 못해 몰라 그래가지고 표현을 못한다. 뭐 잘 맞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요. 자, 몇 가지는 문제네. 근데 이건 왜 나온 거야? 감정지능이라는 게 문제제기를 한 거니까 저게 해결을 해주나 보지 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인파 이렇게 되게 되는 사람들이 감정 표현을 잘 못하게 되는 깨닫지 못해서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은 학문, 학업적인 허상, 일루전, 착각, 허상, 환상 그것의 유산이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이라는 거, 이것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문 때문이라는 건데 학문에서 뭔가 착각을 하게 해줬다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conventional education, 기존의 교육은 separate, 분리하는 거지. 지능하고 감정 사이를 떼어놨어요. disconnect, 분리, separate. 구분한 다음에는 differentiate, 뭐 이렇게 해도 돼. 제가 떼어놨어. 지능하고 감정은 다른 거다라고 기존의 교육은 떼어놨어. 그리고 기존의 교육은 concentrate only 오직 뭐에만 집중하냐면 특정한 측면 the first 전자에 그러니까 요게 얘기하는 거는 첫 번째 거가 여기서 전자후자라고 더 포머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나? 이게 먼저 나왔고 이게 후자가 된 거니까 그지? 전자의 어떤 특정한 지능의 특정 부분만에만 집중을 한대.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감정, 정서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어떤 지적 활동이니까 교육이라는 게 그 지능에만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this is why 되게 많이 교육받은 사람들, 교육받은 상태, 빙이니까 교육받은 상태가 no guarantee, 보장이 아니다.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지. 뭐에 대한? 감성지능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는 뭔가 이제 다 나왔지. 위에 거랑 다 확인해보니까 이것만 보면 요 얘기가 왜 나왔나 싶었더니 물론 보충 설명도 해줬지만 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가 있으면 뭐가 되겠어? 감정 표현을 잘 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은 기존에는 저렇게 감정 표현을 잘 못하게 된 거는 어떤 지성과 지능과 감정을 분리시키는 그 교육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는 거죠. 오케이? 사실 이거 정리라고 이거 이 점은 괜찮거든. 결국은 다수의 사람들은 감정을 깨닫지 못해서 감정 표현이 안 된단 말이야. 첫 문장 빼고 일단 가보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두 번째 단락에서 어떤 교육이라고 하죠. 기존 교육 때문에 그런 건데 이 기존 교육은 지성과 감정을 이렇게 분리를 해놓고 즉 여기에만 집중을 해주시더라. 그래서 기존에 매우 많이 교육, 즉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결국은 얘에 대해서는 잘 못할 것이고, 그치? 즉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감정지능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라고 하는 거는 교육을 많이 받은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지? 그래서 이제 요거 자체가 좀 요걸 얘기하는 거 같고, 그러면 이제 해결을 어떻게 할 거냐? 뭐 해결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나네? 그러나 역적? 그러면 이제 안 좋았는데 이제 좋은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렇진 않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둘 사이에, 즉 아는 거하고 감정 사이에는 인티밋, 밀접한 릴레이션십 관계가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는 얘로 역적을 줬단 말이야. 즉 암 플러스 감정 사이에 좀 그러네. 암 걸릴 것 같아요. 분위기 나는데, 그치? 아름. 이것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다음에 아름도 좀 그런데, 그렇지? 아름. 안다. 이것도 그렇지? 아름. 그래, 뭐 알았어. 이거는 얘는 지성이야, 지성. 지성이라고 배울 수 있잖아. 이렇게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 그지? 밀접. 이렇게 둘이 되게 관련이 있다는 거. 이게 키워드지, 맞지? 이만큼 해볼게.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다 하자, 의문자요. 다 하자. 여기 주제문이요. 클로즈 릴레이션십이야. 인티밋은 클로즈. 되게 밀접한 거죠. 안다는 거 감정.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자신감 뭐 이런 거 있잖아. 즉 다시 말하면 how we feel, 우리가 느끼는 방식이 그러네. 디렉트리 직접 연결이 돼 있다고.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거는 굳이 막 표시를 안 해도 됐지. 이게 지금 인텔리전스, 거기 필링 이모션이고, 그지? 여기 인텔리전스고, 여기 필링 이모션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지? 이 정도까지는, 그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몇 가지 뭐 계속 이어지긴 하는 거니까 그렇게 갔어. 그래서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이라는 것은 is not 것이요, 주제문요. 순수하게 지적인 과정이 아니래. 벗을 안 쓰고 이렇게 문장 따로 떼놓는 경우잖아. 한 문장으로 하면 not but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게 아니라 이거 나와야 되는 거지, 이거는. 즉 창의력이라는 건 지적인 과정이 아니면 당연히 뭐 정서적, 감정적인 과정이 되겠지, 과정이 되겠지. 그거 창의력은 enrich, 풍성해진다, 풍부하게 된대. 다른 능력들에 의해서 특히 어떤 능력, 바이바이, 요거 바이바이, 이런 능력, 그래, feeling, intuition, playful image, 이런 게 좀 감성적인 거잖아. 뭐 감정, 직관, 되게 뭐 쾌활한 상상력 같은 이런 것에 의해서 창의력이 좋아진다. 즉 지적인 게 아니라 그렇긴 하겠지, 당연히. 딱딱한 거니까 지적인 거는. 그래서 여기도 한번 해볼게. 이건 이렇게 똑같이 나오면 좀 그런데 결국은 이게 좀 약간만 표현만 바꾸게 되면,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이게 이 내용이잖아. 이 내용인데 뭐 좀 바꿔서 뭔가 이제 감성과 관련된, 감성지능과 관련된, 뭐 저보다 사실 이모션을 인터넷에 똑같은 말씀이 좀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나로 할 수도 있어. 하나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하여간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무엇에 의해서 풍성해질 수 있냐면 감성지능, 감정, 감정, 직관, 상상력, 뭐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뭐 끝나게 이런 걸 가지고. 자, 하여간 그래서 뭐 요지는 마지막 문장, 요지 명목해놓으면 되는 거지. 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요지는 창의력이라고 하는 거는 감정에서
더 강화되고 풍성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좀 추가될 수 있어. 이거까지 두 개 합쳐가지고, 그지? 관계가 겁나 있고 강화될 수도 있다. 결국 창의력에 영향을 준 요소들은 감정지능이라는 거고.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그렇게 가면 되지. 근데 이것도 사실은 두 가지 개념이 나오니까 비교를 하면서 빈칸도 뭔가 좋을 것 같지만 조금 부족해. 그래서 얘는 내용이 그냥 빈약해서 빈칸은 좀 그렇고 그냥 어휘만 쫓아가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21번. 5개가 아닌데? 보면 하는 게? 6개였나? 7개인가? 6개. 그렇지? 그러네. 뭐지? 한 파일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를 깜빡이져서 모의고사 때문에 엄청 정신이 없었는데. 자, 21번. 이걸 알아야 돼. 자, the importance of experimental learning. 실험적 학습의 중요함. 학습할 때 실험을 하는 거지? 그건 강하게 뭐에 의존 또는 달려있냐면 활동의 네이처, 속성에 달려있대. 뭐가 되게 중요한 내용 주장 같아. 즉, 다시 말하면 고위험 활동이 있다. 어떤 그 안에서 행위자야, 에이전트, 액터라고 하는 행위자가 사람이 그들의 실험을 리밋, 제한해야 되는 이 질문도 괜찮아 상당히. 왜냐하면 그 행위자가 또는 실험이 아주 잘 모르겠네 충돌할 수 있대. conflict, normal performance, 정상적인 성과하고 실험이구나. 실험이. 그리고 대기는 명령사 보니까 실험이네. 어떤 정상적인 성과냐면 성취가 되어져야만 하는. 이따 다시 돌아올게. 예시를 보고 돌아오면 훨씬 더 이해가 돼. 무슨 얘기냐면 이 항공기 조종사나 외과 의사는 cannot learn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배울 수 없다는 게 즉 실험적인 학습. 뭔가 실험을 해보면서 배우는 걸 얘기했던 거야. 이해되지? 야, 오늘은 이렇게 사람 배를 갈라볼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치? 실험을 통해서 환자를 희생시키면서 자기가 학습을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결국 실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활동의 속성에 달려있다. 즉 이렇게 위험도가 높은 활동 같은 경우는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배울 수 없어서 결국은 자기들 실험 자체를 제한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유사하게 두 번째 마찬가지로 사람들인데 이게 뭐 주차장이래. 그 철도 그 기차 세워놓는 거 있잖아. 아니 뭐 저런 걸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지하철 교통의 흐름을 조절하는 뭐 이런 사람들도 역시 실험을 어떤 유형으로 피해야 되겠지. 정상적인 그냥 이런 어떤 코스 과정 안에서는. 그치? 아침에 지하철 서울이야. 그 흐름 조절 오늘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는 안 되는 거 아니냐고. 그지? 대혼란이 일어날 거니까. 즉 실험을 할 수 없는
속성 있는 영역, 활동 같은 게 있다는 걸로. 특히 이제 공유형 활동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대조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 뭐 반대가 다 실험을 할 수 있는 거 이제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면? 그치? 그러면 사실 이게 소재로 봤을 때는 이 처음에 여기 콜론을 줬는데 여기가 토픽 센텐스를 주고 여기는 결국 뭐냐면은 실험을 통해서 뭔가 학습을 할 수 없는 애들, 즉 고위험 활동이 나오셨고 여기는 실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애들이 나온 거지. 자, 그러면 밑에 이제 결론이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럼 첫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제 자체는 실험학습이 합쳐야 되는 거죠. 대조로. 하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실험학습을 통해서 좋은 것도 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즉 실험학습의 중요성 활동의 성격에 따라 크게 좌지우지된다라는 첫 문장의 주제문이 돼서 이게 이제 너무 첫 문장이라 주제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뭐 우리 이건 풀어준 거고 요거를 일단 형광펜을 한번 해보고 소재 파악 때문에 그 다음에 첫 문장이 무조건 주제문이니까 형광펜을 다 해. 여기까지 형광펜 하고 특히 좋은 게 빈칸 요거잖아. The nature of the activity. 어미로도 그냥 여기는 뭐 문제를 저런 식으로 내용을 내려면 저 nature of activity 저 내용 꼭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주제문이니까. 그지? 결국 활동의 속성에 따라서 실험으로 배울 수 있냐 없냐 결정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원래 문장 삽입으로 나왔던 건데 순서보다는 통으로 이제 크게 보면 될 것 같고 연결사를 중심으로 보면 될 거야. 그 다음에 어미 말고는. 근데 이제 실험이 먹히는 데가 있어. 교사야 대표적인 게. 걔는 교육 실험을 할 수 있다. 퍼폼하고 같은 말이 왜 나온 퍼폼? 그리고 크래프트맨, 공예가 뭔가 만드는 사람이야.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대.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뭐 하면서 이런 생산 과정에서 해 가면서도 뭔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지. 위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오류의 요소, 에러 엘리먼트, 걔네들의 전문 직업적인 시행착오의 오류의 요소, 즉 오류지 뭐. 오류는 rarely consequential. 부정어잖아? consequential 하지 않대. consequence가 결과잖아. 그건 해보자니까 결과로 이어지진 않아. 좀처럼. 적어도 뭐 하는 한 insofar as는 우리 연결사요? 뭐뭐 하는 한 조건 연결사요? 결과가 빠르게 be assessed, 평가될 수 있고 방법이 adapt, 적용된다든지 수정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지? modify.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평가에서 빨리 고칠 수만 있다면 결국은 이런 영역에서의 시행착오라는 거는 그걸로 인해서 앞에서 나온 것처럼 뭔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아. 그래서 어휘면에서 이런 거 참 좋은 것 같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방법이 채택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적용되고 수정되는 거지. 여기 표시가 좀 들겠지만 어휘가 가장 좋긴 한 것 같아.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과정상에서 오류가 수정이 가능하다면 결국 그런 경우에서는 결국은 이런 경우는 실험을 통한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지. 조건이 붙긴 했잖아. 과정상에서 오류를 잡긴 해야 되는 거지.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the fact, 사실 할 수 있다는, 수행할 수 있다는 이런 유형의 학습. 그런 사실은 역시 depends on 달려있다. 역시 뭐 nature, 속성이지. 위험의 속성과 그리고 effect, 효과의 immediacy, 즉시성 또는 지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는 할 수 있다는 거는 결국 위험의 어떤 속성. 하면 위험한 거냐 아닌 거냐. 그 다음에 뭔가 수정을 했을 때 효과가 바로 나오는 거냐 좀 나중에 나오는 거냐 뭐 이런 거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oes explicitly cognitive learning
명시적으로 인지적인 학습. 그러니까 겉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 오늘 단어는 2 곱하기 2를 찾아내는 거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학습 단어는 얘기하는. 그런 학습은 구성되어져 있어. 1년에 계획되었지만, 그렇지만 약하게 통제된 실험으로.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그렇긴 하거든. 학습 과정에서 계획은 있어. 근데 너무 엄격하진 않아. 약하게 통제했다는 것도 괜찮은 게, 왜냐면 여기서 중간에 바꿀 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결과를 평가해서. 엄격하게 지키는 거는 이쪽이 돼야 되는 거지. 여기는 엄격, 스트릭트하다면 여기는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자, 이게 여기에 약하게 통제됐다는 게 이 부분이지. 결과가 빠르게 평가되고 수정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약하게 통제되는 걸 뭐 이것도 연결하자면 이럴 수 있어. 아니면 이제 뭐 직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랑 그대로 맞추자면은 약하게 통제됐다라고 하는 게 이내용인데 그 위험의 속성이라는 건데, 저거보다는 오히려 내용사 누구다 맞춰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는 되게 명확하잖아. 왜냐면 여기는 similarly라는 거는 요 비슷한 거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시가 나오고, 이것도 예시가 나오는데, 요 인과관계는 마지막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뭐 저 위치라는 것보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 결국은 앞에가 원인이 돼서 뒤가 결과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런 유형의 학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제 이런 유형의 학습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이거야. 그러면 D 자체가 결국은 뭐냐면은 약하게 통제된다는 게 위험의 속성 자체가, 그래 여기까지 연결이 되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이렇게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걸로 봐야겠다. 이게 말은 그대로 맞아서 그런데 이게 인과관계 떠즈라는 걸 이해해내면은 결국은 이렇게 중간에 뭔가 수정될 수만 있다. 최종 결과에는 영향을 줄 수는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학습 자체는 위험 자체 속성에 달려있는 거고, 그 효과가 바로 나오는 좀 지연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인지학습이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계획은 있으되 느슨한 통제를 하는 이런 식으로, 왜 느슨하다는 게 수정 가능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느슨하다는 건 수정 가능은 weakly controlled라는 게 거기만 맞추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어휘가 물론 가장 좋긴 해요. 우선 그리고는 여기서 하는 덤으로, 그다음에 어휘 중심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다 나가라니까 처음하고 후반부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시는 막막 말리면 돼. 그거 해석했으면 사람들 좀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방금 11시 아니야? 미친. 자, 비교만 일단 되잖아. 22번? 여기서 블로킹은 밑에 나와서 갑자기 뭐 사람 이름 생각 안 나고 뭐 그런 거래. 기억이 차단되는 거, 메모리가. 발생을 다양한 상황들에서 발생한다. 뭔가 열거가 되는 느낌이지. 그래서 뭐 캐주얼, 평범한 대화 참여를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 너는 you block on the word, 단어가 막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문장이 한가운데. 그 뭐지? 이 얘기하는 거지. 그거 이런. 그 다음에 무대 배우들도 두려워해. 그러한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레어하지만 당황스러운 순간들, 장면 안에서 언제 걔네들이 라인, 대사를 블록했을 때, 잊어버렸을 때 갑자기 대사가 까먹고 뭐 그런 거 있다잖아. 그럼 사실 얘랑 얘는 뭐니? 첫 문장에 대한 다양한 상황들, 블로킹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예시잖아. 근데 일상에 대화하다가도 뭐 배우들도 여기까지 계속 예시야. 학생들까지. 학생들도 두려워해. 이런 어플 끔찍한 깨달음을. 어떤 깨달음? 걔네들이 시험 답에 블록했어. 답이 생각이 안 나. 열심히 공부한 금연하게니까. 뭔가 공부 어제까지 했는데 갑자기 생각 안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아마 심지어는 기억이 날 거야. spontaneously, 자연스럽게요. 자발적으로 되지만 시험 끝나고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 그치? 이거 우리 다 한두 번은 경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야? 첫 문장이 주제문 된 거 아니야? 다양한 상황들이 다 예시잖아. 여기는 의가 예시, 즉 블로킹,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뭐 이런 거야.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쭉 보면 돼. 그지? 일단 뭐 문법이 엄청 눈에 띄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이제 뭐 어휘를 뭐 이렇게 사실 여기는 요거 표시를 했지만 뭐 드물다, 당황스럽다. 당황스럽다고도 좋은 말이 이런데 드문 건 사실 단서가 없어서 표시를 안 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단어 정도를 챙겨서 보면서 가면 될 거라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어. 자, 그런데 여기 버스로 흐름을 바꾼 상태에서 여기 최상급에 나왔잖아.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런 블로킹은 사람들의 이름이다 해서 주제가 뭐 이걸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돼. 여기를 영화 배렵기 입문장이다. 눈에 띄게. 원래 이제 글 삽입으로 도서에 들어가는 건데. 사람 이름 안 떠오르는 게 가장 흔한 블로킹이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 밑에 한글 책의 요지를 잠깐만 보면 갑작스럽게 생각나지 않는 것,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 당황스러운 것, 위에 부분이 읽은 건데 지금 본 문장이 그 중에서도 친숙한 사람들이란 말 그 뒤에 나오고 이름이 갑작 생각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빈도 높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말은 겁나 길지. 이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이 키워드는 생각나지 않는 것, 당황스럽다. 이거지 뭐. 그래서 뭐 그 정도. 그래서 주제는 좀 그렇고 그래서 보다는 무관하게 좋을 것 같아. 이것도 서베이 조사가 있어. 그럼 이게 요즘 이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식 인용 들어간 거잖아. 여기서 또 이게 주제문이 되는 거지. 프로브 조사를 한 거야. 다른 중에 메모리 페일리어, 일상의 삶에서 메모리 페일리어는 기억이 실패하는 거, 고장나는 거죠. 고장이 좋지. 고장 실패거든. 고장의 뜻도 고장난다 기억이 안 나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걸 조사를 해봤더니 이름에 대한 블로킹이라는 거, 특히 familiar people, 익숙한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게 invariably, 한결같이야, always, 이런 같은 말이지. 이 말 즉 발생을 한대. appear, 등장한다. 목록의 탑, 꼭대기, 근처나 꼭대기에서 요게 지금 이렇게 병렬이 된 거잖아. 이렇게 at the top, near the top에서 가장 최상단에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게 당황스러운 거 상단 목록의 맨 위쪽에 1등 아니면 뭐 1등 밑에 2등, 3등 정도 항상 차지하더래. 이것도 그럴 수 있나? 나이가 많이 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식 그렇잖아요. 오늘 내 딱 보고 지어는 지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은 슬픈 거 아니면? 그래서 네임 블로킹,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건 특히 troublesome, 곤란스럽다고. 그치? 나이든 성인한테. 단 하나의 가장 큰 인지 어떤 장애의 컴플레인, 불평이라고. 성인들. 어떤 50세가 지난. 와이파 압도적. 문제를 포함한 어떤 문제? 기억하는,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 그러면 이게 뭐야?
호흡이 좀 길으니까 the single biggest complaint 이게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involves 이렇게 되는 거지. 좀 길었잖아. 압도적으로 50 지난 사람들의 어떤 인지의 어떤 어려움의 불평은 뭘 포함하냐 이런 문제. 익숙한 사람, 이름 기억하지 못하는 뭐 이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결국은 익숙한 사람, 이름 기억 못해 플러스 하자면은 노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노화 얘기를 한 거예요. 50살 이상 모르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관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이때도 써놨지만 이쪽에다가 왜 노화와 관련된 또 변화 이거 말고도 많이 쓸 수는 있잖아. 부정적인 변화 뭐 그런 거 하나 살짝 뭐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노화가 되면은 또 다른 문제인데 기억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 좀 애매해지니까 이것도 어쨌거나 기억과 관련된 거 기억하고 좀 다른 노화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기억과 관련된 다른 얘기 뭐 이런 거라든지 어떻게 하면 기억력이 좋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가 무관한 게 되겠지. 무관한 거 종류로 가면 될 것 같아. 열거를 쫙 해주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같은 얘기만 해줬습니다. 오케이? 이거 한번 쉬웠어.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 한번 가볼게요. 자, date or time 날짜나 시간 발위치 그 과정에서 목표가 성취되어질 수 있는 또는 성취되어져야만 하는 이런 애매하면 이게 B2 부정사라는 거지. 해석은 뭐 해석에 맞춰보자고 되어져야만 하는 노력이 should be로 이해하면 되겠어. B2 부정사는 해석이 네 가지가 있잖아. 뭐 가능, 뭐 의도, 뭐 의무 그래서 뭐 should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목표가 성취되어져야만 하는 날짜 또는 시간, 즉 마감 시간, 데드라인 얘기하는 거지. 그것은 반드시 specified, 명시되어야 된다. 스페시픽하게 만드는 거,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우리도 두동실하게 한 일주일 동안 해봐 이러면 안 하잖아. 근데 몇 때까지는 해야 돼? 자꾸 얘기했지 해주는 거냐. 구체적으로 얘기 자꾸 해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마감 시간의 존재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크리티컬한 애트리뷰트, 특성이래. 뭐에? 어떤 골 세팅, 목표 설정, 활동, 엑설사이즈, 뭐 관행, 실행에 있어서. 결국은 목표 설정은 마감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주시면 다 나버린 거지. 그렇지? 왜냐면 눈으로 쑥 봤을 때, 예시? 뭐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또 말을 여기다 좀 살을 붙여가지고 좀 했지만 결국 최종 기한 설정하는 게 목표 성취에 좋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최종 기한을 설정, 목표 성취 이렇게만 딱 하면 되지 뭐 된다 이거 아니야? 그지? 정답배는. 그래서 사실은 이 여기서 길게 읽는데 반드시 명시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빈칸이 되려면 돼야 되는 거잖아. 이만큼을 역시 형광펜을 해보고 이게 결국은 한마디로 데드라인이잖아. 이렇게 되긴 하지. 데드라인은 너무 뻔하니까 자기 좀 그래도 문장을 그대로 길게 늘린 거를 뭐 빈칸을 하강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래서 데드라인은 그냥 행동을 자극해. 딱 마감 시간이 있어야지 하는 거죠. 그거는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원래 일단 그렇게 맞춰져 있다는 거지. 우리도 다 경험 있잖아. 일주일 딱 주면 전날하게 돼서 원래 그거 당연한 거래. 그렇지 않고 미리미리 하는 사람이 특별하게 부지런한 거지. 그래서 마감 시간이 더 클로저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행동의 동기 뭐 있다 이렇게 되겠지. 이비스. 그렇지, 가까워져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이 데드라인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지. 동형식이지. 목표의 urgency, 긴급함을
indefinite 불분명하게 만들고 그래서 덜 동기를 부여하게 만든다. 여기에 목적어 보면 이렇게 보어가 병렬로 그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indefinite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 define, definite에서 나온 게 define이 정의하다, 규정하다는 뜻이 있어서 define은 되게 정의되고 규정되고 한정적이라는 의미가 있다면 여기는 부정이 들어간 거니까 이게 무한하다는 의미도 있고 뭔가 규정이 안 돼 있고 한정이 안 돼 있다는 얘기니까 마감 시간이 없으면 당연히 그 목표가 뭐 급한지 안 급한지 그런 자체가 모호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맥락상 밑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베이그 모호하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없구나. 없고 내가 문제가 들어있었나. 그러니까 이런 의미야. 베이크 같은 거죠. 불분명해지고 아니 뭐 오비어스하지 않다는 얘기죠. 베이크가 애매한 모호하냐. 좀 모호해지다는 얘기라고 보면 된다고. 베이크 손 냈으니까 뭐 쓰잖아. 엠비비어스 뭐 이런 거지. 그냥 급함이라는 게 모호해지면 급한 거 맞나? 지금 꼭 해야 되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래서 문제를 내려면 사실 이걸 두 개 같이 주면 안 되고 하나 정도 싹 지워야지. 하나만 내야 되겠지. 문제화하려면은. 그 예를 들어서 예시가 나온 거지. 했어? 나 세수하고 싶어. 나 나를 계속 닦고 싶어. 너무 진짜 이렇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 There are disproportionately large number of plays. 이게 그 proportion이라고 하는 게 요만큼의 명사가 비율을 얘기해. 그러니까 뭔가 비례한다, 정비례, 반비례할 때 그 비례, 비율을 얘기하거든. 그러면 이 proportional 이게 이제 형용사가 되고 부사가 되는 거니까 뭔가 정비례해서 같은 의미를 이해하면 되고 디스 들어가면 반대말이니까 뭔가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불규칙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큰 수의 플레이 경기가 있대. 뭐 동안에? 풋볼 경기의 마지막 몇 분 동안에. 왜 우리가 경기 같은 거 보면 우리가 지고 있을 때 막판에 가가지고 갑자기 뭐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막 경기를 하잖아. 그게 얘기하는 거지. 뭔가 지나치게 비율이 안 맞는 걸 얘기하는 거야. 프로포션 자체가 비율. 왜냐하면 because the 팀인데 there is behind faces. 뒤지고 있는 팀이지 뒤에 있는 팀이니까 데드라인 마감 시간을 직면하잖아. 점수를 더 많은 득점을 하는 올 그렇지 않으면 경기를 지게 되는. 그치?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은 득점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기를 지게 되는 데드라인을 직면하니까 해서 요거의 병렬 자체는 이렇게 병렬을 가면 돼. 점수를 더 내거나 아니면 지원하는 데드라인을 직면하니까 경기 곧 끝나니까 뭐 예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연결체로 스밀라리라고 바꿀 수도 있어. 여기 예시가 있어. 여기 또 두 번째 예시거든. 그러니까 구조는 되게 간단해. 이렇게 딱 보면 돼. 유형문이다 보니까 순서는 참 괜찮은 것 같아. 이 느낌으로 그대로 가면 돼. 그래서 활동에 있어서 유사한 증가가 발생을 하는데 어컬? 언제? 너무 짧고 장 마감 시간에 뉴욕 증권거래소 이게 이제 트레이딩 피리어드라는 게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일어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것. 그 끝무렵에 각각의 하루로 여기서 이런 증가가 일어난다는 게 니는 본 적 없지만 왜 보통 주식시장이 열리면 뭐 정상적으로 거래량이 뭐 100건씩 뭐 시간당 일어났다 치면 마감 직전에 갑자기 그게 뭐 5분 전, 10분 전에 200건, 300건 확 늘어나는 거야. 그날 뭔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역시 두 번째 예시. 그래서 think of your own behavior. 너 자신의 행동을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도 또 계속 그 얘기지. 예시가 세 번 나온 거지. 시험 날짜가 빠르게 접근하고 있을 때 너는 증가를 시작하잖아. 너의 준비 활동을. 그럼 여기는 예시가 하나, 둘,
세트에서 여기는 선수, 여기는 뭐 증권시장, 시험 보는 사람, 시험 보는 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색깔대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순서를 가려면 사실 이 예시가 이 예시나 뭐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선두에 있어야 될 거고 예시 이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말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연결사를 굳이 안 보고 이렇게 similarly나 likewise라는 걸로 안 바꿔도 유사한 증가할 거 앞에 증가 하나 있었을 거 아니냐? 다만 요거만 좀 애매한 거지. 요거 너 시험 보는 너 이거는 한 묶음으로 가야 돼 순서할 때. 이렇게 하고 여기서 뭐 적당히 뭐 흐름상 여기나 뭐 여기나 하나 자르면 되긴 하겠네. 그리고 되게 순서는 쉬운 거지. 그리고 뭐 순서가 괜찮아 보여. 역시 뭐 문맥은 따라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용이 쉬우니까 이건 어렵지 않단 말이지. 마감치 않는데 겁나 한번 해요. 이렇게 일단 동기를 높아져요. 그래서 일단 친구 간신히 끝났네. 근데 되게 일찍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간신히 끝났어. 적당하게.